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나이득 시인의 오늘 수필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입니다. 자그마한 뜰, 나무는 버팀목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도 커지는 나무의 가치, 나를 일으킨 자연과 깨달음을 준 나무, 자그마한 뜰에서 키운 나무를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 나이득,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해석.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TV 잘 보지 않는데요. 자연의 철학자들이란 프로그램은 자주 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물을 통해서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혼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이라면 더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도 자연에서 위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찾고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어렵고 힘든 시절 뜰에 있는 나무를 통해 위로받은 화자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무들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뜰, 나무는 버팀목이었고 스승이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고전 수필 이옥의 담초가 있고 박재삼의 산에 가면입니다. 산에 가면 많은 것들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여기도 산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공부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죠. 이게 막 섞여서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가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가 좌절을 겪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형성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리며 그가 절망과 고독 속에서 행한 이타적 행동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내 가족들이 죽은 상태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무만 심었습니다. 그 나무만 심은데 그 나무들이 자라나서 그 숲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찾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닌데 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나무에 집착하고 그로부터 위안을 얻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 심은 살구나무가 타인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계가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역설적 제목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이잖아요. 떠나는 집들에 심은 나무는 내 처지에서는 잃어버린 나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잃어버린 나무가 아닙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잃어버린 나무는 역설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엘제아르 부피에 부피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으로 주위의 부정적 상황이나 여러분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가치 있는 일, 나무 심기에 더욱 몰두하는 인물입니다. 자,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뜰에서 나무를 가꾸며 위안을 얻고 나무들의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이제 위로를 받았죠. 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어를 떠올렸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어는 너무 힘들어서 나무를 심으면서 위로를 받았고 나중에 그 숲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 뜰을 잃게 된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자 뜰에 살구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닐 수도, 내 집을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로 살구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뜰에 심은 살구나무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이타적 행위의 가치를 떠올립니다. 줄거리입니다. 처음 장만한 집의 뜰에 심어진 나무들의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이건 소유욕이죠. 중간 1.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어를 떠올리며 나무 심는 일의 의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간 2. 읽게 된 뜰에 살구나무를 새로 심으면서 엘제아르 부피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은 이타적 삶에 대한 지향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다. 공간적 배경이죠.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는 무언가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내게 컸다. 목련, 라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다. 그 나무들이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첫인상이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이죠. 그 소유와 집착의 대상입니다. 근데 결말은 내 것이 아닌 나무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거름을 넉넉히 넣어주고 웃자란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주고 장미는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반 넘게 말라버린 목련나무는 남은 부분을 살려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열심히 길렀죠. 나무에 대한 애정과 정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열거했죠. 열거법.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또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눈물겹게 아름다웠다. 내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목련을 살려낸 결과 그 보람과 기쁨입니다.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는 것이었지만 정성도 많이 쏟았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다. 자, 나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나죠.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위로를 받았는데 내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 그늘 아래에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안도. 자, 뜰을 돌볼 당시 심리가 아마 시름 불안도 많았겠죠. 그 시름도 불안도 그렇게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위로받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 방황하는 마음, 뭔가 힘든 게 있었겠죠. 마음이 달아나려니까 이건 화류법이 되죠. 그 뿌리들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 내 이 어지러운 마음을 나무 뿌리에 붙잡아 매서 고정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 그루의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겠는가. 그 내가 지금 내적 갈등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나무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 송이의 꽃과 몇 점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지던 무렵이었다. 나무가 내 피난처였다. 나에게 나무의 의미 직유법입니다. 상당히 나이덕 시인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에게 그런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집을 샀는데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큰 위안을 준 나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장만한 집의 뜰에 심어진 나무들의 강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장지원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떠올렸다. 자, 나무 가꾸기와 관련된 독서 경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리아르 부피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내는 씨앗은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켜 놓았다.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내 소유의 나무에서 좋아하는 나와 대조가 되죠. 나는 내 것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만 자신을 버텨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나무 심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자, 엘제아르 못하네요. 엘제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은 이유입니다. 자신을 버텨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자기에게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자, 나무 심는 일의 의미입니다. 나무 심기의 이타적 목적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동안의 수고로움 역시 그 아름다움이 굳이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 나무를 가꾸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하면 좋다는 의미죠.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진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이다. 바로 그런 순간은 먼 훗날 누구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닐 때입니다. 이타적 나무 심기죠. 그럼 나는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꾸었던 것 같았다. 자, 이타적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무를 가꾸었죠.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독을 중화시키고 내 병을 대신 앓게 하려고 그 푸른 것들에 머물렀던 것만 같다. 엘자르 부피에처럼 처음 그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다듬기 시작했다. 그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자, 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나무를 심었던 그 마음을 좀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이제 반성하고 있죠.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다. 반성, 성찰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리며 나무 심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 1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빚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집보다도 그동안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다.
실제 나이덕 시인은 이 빚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고 빚을 갚았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 걸선이가 가꾸던 뜰을 소유할 수 없게 된 원인은 빚 때문이죠. 나무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3만 원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2만 5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자,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지켜내고자 마련한 어떤 대상일 겁니다.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2만 5천짜리 희망 한 그루를 내 뜰에 옮겨 심고 싶었으리라.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땅에 꽂음으로써 스스로를 버텨내고 싶었으리라. 자, 떠나야 할 집에 살구나무를 심은 이유를 추측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희망을 심고 싶었고, 자, 스스로 버텨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제서야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다. 자기 땅 아닌 곳에 나무를 심는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상실감.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자, 상실감과 허무감에 빠졌을 때 나무를 심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을, 엘자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다는 것을, 나도 지금 절망하고 고독하고 있잖아요. 자, 이타적 행위를 하는 일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타적인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믿고 싶었다. 엘자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 나가기를. 자, 요거는 문장을 도치했죠. 자, 간절히 믿고 싶었다 뒤에 와야 되잖아요. 문장을 도치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런 문장이 들어 나옵니다.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다. 묘목에 이제 꽃망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기쁨을 준다기보다 화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다. 자, 살구나무를 두고 떠나죠. 아쉬움과 슬픔이 나타날 겁니다. 이삿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걸리고 슬프죠.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볼 거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살구나무를 두고 떠나는 아쉬움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로 마치 식구를 하나 남겨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고든 한다. 자, 뜰에 심은 나무가 궁금한데 마침 처음엔 과일 가게에서 노란 살구를 보고도 노란 살구만 봐도 이 나무들이 생각났다는 거죠. 이 노란 살구는 그리움을 느끼게 한 매개물입니다.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쯤 꽃이 피었겠지. 원래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뿌리 잘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주기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샀던 2만 5천원짜리 내 희망도 꿋꿋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살구나무가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타적 소망이죠. 떠나야 할 집들에 살구나무를 심으면서 엘자르 부피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되었다.
마침 그 소설 속 주인공처럼요. 그토록 편애하던 나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더 많은 나무들을 얻게 되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은 일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무만 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나무도 심자.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자. 이타적 삶이죠.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인 것 같다. 아니 죽어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를 통해 깨달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마치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다. 자, 나무 자체의 향기이면서도 그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인간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죠.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을 위해 사는 삶, 이타적 행위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좋다는 뜻입니다. 내가 떠나온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일 것이기에. 자,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깨달음의 역설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타적 삶에 대한 제한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필입니다. 경수필이고요. 성격은 사실적, 고백적, 반성적, 성찰적, 또 자연 친화적입니다. 주제는 절망과 고독 속에서 행하는 이타적 행동의 가치. 잃어버린 나무를 통해 알게 된 남을 위한 행위의 긍정적 힘입니다. 뭔가 남을 위해서 하면은 보람도 좋은 행복도 생기겠죠. 특징입니다.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 내적 성찰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뜰의 나무와 관련된 경험, 독서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삶의 전체 국면으로 확장합니다. 이걸 보고 이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필요하구나. 작품 나무를 심은 사람의 엘자르 부피의 이타적 삶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형상화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고결한 삶이 다른 존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삶의 자세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특정 장소, 자그마한 뜰에 속한 소재들을 나열하여 그 장소가 주는 느낌을 환기하고요. 비유적 표현, 화류법, 직유법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내면적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